안녕하세요. 달빛 단연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3부 한의학 진단 불변의 준칙 허실 들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한약 보약 먹고도 죽을 수가 있다. 우선 첫째 후학들에 대한 경고고요. 둘째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지 않은 내용들인가 하고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못 뛰고 있었는데 이 분야의 폐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이것도 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허실의 문제예요. 특히 보약에 관련돼서요. 예. 그 황제내경을 바로 보게 되면 제일 우선 먼저 한열, 예? 한 환자를 한하게 하지 말고 열 환자를 열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허 환자를 허하게 하지 말고 실 환자를 실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황제내경 연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해방 후에 최근까지 요즘 모르겠어요. 많이 본 게 의학인문이에요. 이게 개론서거든요. 그것도 500년 전의 개론서예요. 왜 그러냐면 동의보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에요. 거의 뭐, 예. 그리고 뭐 정말 우스운 얘기들 제가 책에 썼잖아요. 그 의학인문의 한 구절을 그 뭐예요? 저기를 안 봐가지고 교감을 안 봐가지고 예.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을 한의대생들이 그냥 그 전국의 한의생들이 모여서 코미디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볼 줄도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의학인문을 그 중국책을 벗겨서 냈는데 잘못 써가지고 예? 호자를 평자로 예? 잘못 써가지고는 그 평자를 해석 못해가지고 별의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잡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본가 나왔는데 딱 이거 왜 그래? 원문 찾아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한의학계 전체가 그거 잘못됐다고 잡아줄 만한 사람조차 교수들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것조차도 참 답답한 날이죠. 그러니까 흘러내려는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거죠. 김영경 씨 말대로 다 똑같겠다. 똑같한 참 보면 애틋해요. 아니야 불쌍하죠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의학은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한 사람도 의학인문으로 공부 안 해요. 이건 필부의 책이에요. 저 같은 필부의 책이라고요. 바로 경전은 필부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책이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자면은 그 차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뭐 영적인 책인지 모르고 똑같아 이제만처럼 자기도 그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 그 약성을 뭐 다 자기가 재분리하고 택좀 방제를 무슨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뭐 마른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뭐 이런 사분류를 해가지고 코미디.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특히 보약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그냥 막 면역력 증가시키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만. 한약은 허증에도 여러 가지 분별이 있어요. 음이어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허혈이죠. 음허혈로 도안이 밤에 자면 또 땀이 한적 젖는 환자들, 음허혈 이런 사람들에게 공진당 같은 거 먹이면 뭐 완전 난리 나는 거죠. 공진당은 주로 신장의 기운을 닦고 있는 몸이 화해서 그렇다고. 폐결핵 환자들 도안이 엄청 심해요. 이 결핵균이 폐를 갉아먹으면서 폐가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엉뚱한 보약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정전은 우리 한의사들이 말하는 면역력 시키는 팔몰탕, 경옥고 이런 보약 먹고 죽었어요. 보약 안 썼으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치료는 못했어도. 왜냐면 사기가 있는 실증인데 세균이 들어왔잖아요. 그 세균을 해독하는 약을 써야죠. 안 쓰고는 어떻게 나와요? 고름이 막 철철 흘러나는데도 그냥 보약만 써.
몸이 사전해진다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특히 건강한 젊은이들이 감기 걸리면 보하는 약 안 쓰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감기가 안 나가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늙은, 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늙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보하는 약을 써요. 그럼 단쭉 하는 거예요. 사하는 약을, 해표제를 겸용해야 된다. 예. 그래야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를 내쫓으면서 몸도 보해지고. 정조가 보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너무 지쳤어. 그러면 당연히 보하는 인삼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하게 사하는 약을 동시에 썼어야죠. 그래서 참 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하는 보약 이 문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보약 먹고 죽은 정조를 지금 재판 붙여도요, 재판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성 있는 약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몸에 부해서 면역력이 증가됐는데 내가 무슨 약이지? 그런데 고대 그 어이였던 강명길은 죽였어요. 양반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분명한 건 약을 잘못 쓴 거예요. 뭐? 보하는 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약을 썼어요. 고의냐 아니냐는 본인만이 알 거예요. 저는 고의는 아니라고 봐요. 실력이 없었던 거죠. 강명길.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방학 때. 그때 이제 숙부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숙부하고 저하고 12살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숙모하고야 뭐 몇 살 차이가 안 나겠죠. 그때 젊었을 때니까. 야, 숙모 좀 와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숙모가 평상시에 제도 잘하는데 이제 성격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막 이 화가 많고요. 그러니까 간양 상향이 돼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막 잠도 못 자고, 화가 치물면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비위를 쳐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머리는 어찌어찌라고 막 위로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숙부 보고, 숙부께 저 뭐 약 좀 한지, 보약 좀 먹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 우리 숙부가 잘 아는 친한 분들 중에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 반드시 녹용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녹용 쓴 이유로 그냥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숙부가, 거기 가면 약값도 비싸고 이 사람 반드시 녹용 쓸 텐데, 또 거기를 안 간다 그러면 비싸서 안 간다고 할까봐 할 수 없이 숙모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가서 약을 줬고, 지금 약을 먹기 열흘 됐는데 막 눈이 태어나는 거,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잠을 못 자갖고 열이 치솟고, 얼굴이 뻘개지고, 재보니까 혈압이 180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허실의 개념도 없이, 간양이 상하갖고 위로 확 치솟는 데를 녹용 같은 약을 그냥 확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양기가 터지게 만약에 조금 약했거나 잠들었으면 뇌치를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보약이니까, 녹용이니까. 설사를 그냥 무지막지 않은 놈한테 그냥 딱 맥진기 잡아놓고 신장에 기운이 약하다가 녹용 때려주는, 보약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젊거나 늙거나 뭐 그쯤 경기대 나왔어요. 80년대 그 초반은,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90년대 초반에 나왔죠. 그때까지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뭐가 나아질까요? 나는 그 친구가 고의로는 안 그랬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배운 게 그냥 사기치는 거 배운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때려. 그냥 무조건. 지금도 그걸 한의학 연구원에서 만약에 만들어서 판다면 정말 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한 분은 환자가 나이 드는데 정말 친해요. 그리고 참 점잖고, 저보다 뭐 12살 정도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이제 80대가 돼가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왔는데 얼굴이 펄갖고 막 눈이 숨이 가쁘고 어찌어찌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러지 하니까 공진단을 참 많이 못하는 거예요. 자제분들이 이게 좋다고. 이게 굉장히 부작용 많은 거거든요. 이게 공진단이 뭡니까? 이게 뭐 사양에다가 녹용, 신장의 양기를 넣고요.
당귀는 보혈작용하고 활혈작용하죠. 산수유도 이거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약이에요. 다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약들이거든요. 특히 신장의 양기를 녹용은 이게 신장의 기운이 양기가 가면 뭐예요? 상식 기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먹으면 좋죠. 왜냐면 맨날 뭐 과다 사용했잖아요. 임금들은 뭐 그 젊은 임금은 특히 말할 수가 없죠. 나만 하겠어요. 신장의 기운이 매일 밤 합방을 하고 그러면 그냥 뭐 당연히 좋겠. 근데 이분은 뭐 합방도 할 분도 아니고 이런 분들 그냥 공진단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 완전히 막 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드시라고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히시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한국 사회의 공진단 경영권 저는 한 번도 취급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몸에 맞는 보약을 짓지. 아니 왜 신장에 아니 이렇게 공진단 경영권 정해진 아니 기성복을 왜 입어요? 이거 싸지도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여기서도 파는데 아니 이걸 왜 해? 왜 이걸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서 보약을 줘달라고 해갖고 몸에 맞는 보약을 짓죠. 저도 그러니까 김영웅 씨 너와 나의 한약에 보면 나오죠. 제가 책에 썼지만 간이 약한 것도 병이요 강한 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이 실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개념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김영욱 씨예요. 중국 철학 박사 아니에요. 뭐 하버드를 떠나서 하여튼 중국 철학 했잖아요. 중국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보다 한국 역사에서 한의학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의대 나오고 한의사 못해요. 했었잖아요. 도망간 거죠. 문 닫고 외국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또 재밌어요. 그때 전 중국에서 공부했을 텐데 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아우르는 뭐 제3의 새로운 의학을 뭐 공부해서 만들어 갖고 오겠다고.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나무워킹가에 거기도 나와 써 있더니 뭘 어디 진짜 가겠다 왔는지도 이 사람이 영리한 거죠. 의사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나야 되잖아요. 안 났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철학은 이빨이면 그만이잖아요. 이 책 너와 나의 한약 이것도 육소네요. 이 후학들 전부 잘못된 책이거든요. 코미디죠. 코미디 써놓은 거죠. 이거 한국에서 배우니까 그런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교활한 친구죠. 민족 감정 다 부추겨 갖고 사상하게 다 그러고 이재마가 역대 최고 아무것도 몰라. 참 왜 그 타고난 그 좋은 머리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이런 그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이게 한럴보다도 더 빠지기 실패하기 쉽다. 왜냐면 그냥 애들에게 이 약이 우리 면역력이 아주 좋아 이러는데 그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데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채널을 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후학들이겠죠. 저보다 월등한 사람들이야 뭐하러 와서 보겠어요? 후학들에게 경고하고 같이 우리 모두 한로와 허실의 판단에 실패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을 못 고쳐도 상하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제가 백그라운드를 다시 좀 설명하고 그리고 그날 강의했던 내용들을 강의는 정해진 시간과 또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어떤 이런 그 템포를 맞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보시면 좀 낫겠다 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들어가시죠. 자, 이 한의학에서 두 번째로 그 황제내경이 강조하는 개념이 허실입니다. 황제내경의 영추를 특히 보다 보면 침을 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허한 자를 허하게 하지 말고 실한 자를 실하게 하지 말라. 수도 없이 반복돼 소문과 영치에 수도 없이 한로만큼이나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럼 허와 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허와 시를 허는 시와 예를 들면 병의 원인이 몸이 약해서 일어나는 거다. 기가 약하다. 혈이 약하다. 뭐 하여튼 몸이 약해서는 시란 거는 병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건 다 실증인 겁니다. 지금 이분이 실제로 뭐예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세균 감염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열이 있고 습이 있고 독이 들은 거죠. 독이. 그런데 각각의 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옛날 할아버지 2000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한의학의 이론에 맞춰갖고 황진학의 이론에 맞춰서 맞는 약성을 구비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용담초는 간의 독을 빼는 데 좋다. 자, 이 환자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 났을 때 봤을 때 얼마나 말랐어요. 이 사람 키도 크고 마른 분이에요. 그럼 마른 환자지만 제가 쓴 거 보세요. 단 하나도 보하는 약이 없어요. 72세고 마른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보하는 약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 삼엽선과 여기서 보하는 약이 어디 있어요? 당기는 살짝 쓴 거예요. 이때 당기 역할은 보혈의 작용보다는 활혈 작용을 써요. 외과에 용약, 외과 처방이 따로 있어요. 중국 방지약을 보면. 그러면 그때 외과는 주로 어떤 약들을 써야 되는구나. 그 중에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은하 연교만 써도 광범위 항생제다. 그 은하 연교가 어디에 있어요? 바이러스에 쓰잖아요. 그게 감기에 쓰는 해표제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이 주로 나는 감기에. 음. 이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2학년 때 방제를 1학년 때 배우나요? 방제약을 배우고 나면요. 벌써 기본 과목 4과목을 배우고 나면 약과 방제를 배우고 나면 애들이 처방을 한다. 저도 그래. 야, 이제 뭐 한번 이제 병을 다 고치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요. 너무 그 한의학을 그러니까 한의학을 나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전체를 봤어요, 정말. 한의학의 체계가 이렇구나.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72세 노인의 환자지만 그 증이 실증이에요. 약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세균 감염으로 온 거예요. 자, 정저가 동일한 세균 감염이죠. 골무이 질질질 날랐다는 걸 보면 등창으로 걸린 지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저나 그 이조 시대의 양반들은 당해도 싸죠. 이조 실력이나 이런 이조 시대 문헌을 보면 한의사들의 지위가 자기들은 중인이라고 했지만 광대 이거 지금 뭐야 놀이 그 우리로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뭐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서커스 단에 그 광대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로부터 보복받을 만하죠. 그 대접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중종 때는 이조실록에 보면 왕과 그 판사들 중진 그 신하들이 모여서 한의학 의사들 수준을 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서자 중에서도 양반의 서자들 중에서 좀 그러니까 양반의 서자 뼈대 있는 집안 서자는 그래도 글을 읽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10명씩 강제로 뽑아서 한의학 교육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근데 그것도 정말 뻗어 있는 집안의 환자들 요즘 군대 빼듯이 다 빠져나가죠. 아니 내가 왜 그 쌍놈이 하는 짓을 해? 이게 좀 미친 문화 아니에요? 미친. 결국 지들이 당하는 거죠. 아니 등창 갖고 중국에서 죽은 애가 없어요. 어떻게 등창으로 죽습니까? 네. 보자. 아이고.
이조왕조실록 뭐 정조의 마지막 15일이래요. 사실은 정조가 그 처음 걸리서부터 한 일주일인가 열흘간 안 봐요. 의사들 보라고 중히 강구를 하는데 정조가 아는 거예요. 한의사들의 실력을. 여러분들 그 동의보감에 보면 동의보감 하나 찍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그 이자마 선생님 말이 아니 저기 허준 선생님 말이 없어요. 다 레퍼런스를 달았어요. 중국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아니 뭐 기가 막히게 달았어요. 한 처방도 허준 선생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고요. 안 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허준 선생님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처방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 근데 다 레퍼런스를 달았다. 보이시나요? 이게 동의보감, 중국에서 나온 동의보감인데요. 이게 영양각산에 갖고 여기 있잖아요. 요게 그 어느 책에서 뵙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득효방에서. 영양학 환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레이지에서 뵙겠다는 거예요. 시에간산이 있는데 이건 덕효에서 뵙겠다. 네, 거폰 강목에서 뵙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론 있죠. 이게 영추에서 뵙겠다는 거고 국방에서 뵙겠다는 것이고요. 다 이론서부터 처방까지 단 한 군데도 허준 선생 말이 없어요. 동의보감 처방이라고 하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거나 한의사들이 쓰는 것조차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본처 강목 그게 처방이나 의학인문의 처방이나 이렇게 써야 맞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허준의 처방이에요? 무슨 허준의 동의보감 외엔 양생론 허준의 양생 아니 중국책 그대로 베껴놨는데 무슨 놈의 허준의 양생론이에요? 아니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밝힌다고. 우리 때는 없었어. 허준의 책 다 밝힌 거야. 다 레퍼런스 달았어. 왜 달았겠어요? 허준의 학자적 양심이 높아서요? 너 허준 선생님이 썼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저 쌍놈이 뭘 알아?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눈물을 거기 틀린 내용이 어디렇게 많아요. 정조도 자기가 책을 더 많이 봤어요. 한의학 책을. 그래서 정조가 고름이 잡히라고 하죠. 그 정조 그 이조실록 자세히 나온 걸 보면 뭐 정조가 이렇게 물어요. 그 어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거 내 고름 좀 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 의사가 대답을 못해요. 어이가. 정조는 아는 거예요. 이거 고름째 이거 황제내경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째라. 고름이 생기면 당연히 독인데 독 중에 독인데 썩은 것들인데 세포가 세균과 이제 그러니까 열기가 후끈후끈 올라오죠. 이게 지금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어깨 등짝부터 온몸이 다 뜨거워져서 찬 음식을 먹고 나자 비롯 그렇죠.
근데 왜 백호탕을 써요? 백호탕은 폐를 잡는 거죠. 옹저에 세균 감염으로 있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한의사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대, 아니, 지금 백곡탕은 폐에 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폐에. 상한론에서 뭘 배웠어요? 상부에 열 있을 때, 상추에 열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 쪽에, 지금 외과적인 질환으로, 이미 이때 철판명는데 중국에서는 외과적인 질환들의 정리가 다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따로 쓰는 약과, 그리고 자기가 쓴, 제중신변에도 외과에 쓰는 약이 따로 있고 동의보감에도 따로 있어요. 그 약은 뭐하러 썼어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 그러니까 이놈의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인삼으로 죽었대요. 너 허실을 몰라가지고 보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서 열이 심하죠. 그러니까 해묵은 화병으로 생긴 건데 요즘엔 더 심한데도 그걸 풀어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은 건 원인이지만 지금 문제는 열이 나갖고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주말로 하면. 그러면 이 세균 감염을 뚫어줄 해독약을 써야죠. 강력한 해독약을 써가지고, 예? 고름을 재서 뽑아내면 금방 났어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났을 수 있어요. 근데 26일, 27일 날 가면 이제 계속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은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고름이 좀.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참 경어꼬를 쓰고요. 가감 팔물땅과 팔물땅 인삼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포하는 약이에요. 허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한의학 개론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허실의 개념을 못 배우고, 의사가 뭐 하는 거, 뭘로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이런 답답한 날. 지금 의사도 한의사도 몰라요, 이걸. 이게 다 독약이에요. 이게 사람 경험거 먹자마자 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확 기름 부은 거예요. 어떻게 불이 확 꺼져갖고 의식을 잃죠. 뭐예요? 열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기, 열이 심장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중요하게 말하면. 그러면 안국유황암 같은 걸 바로 쏘고 인중에 침 넣고 사지를 따가지고 열을 떨어뜨릴 수 있죠. 또 속수무책으로 죽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배운 대로 하려면 이렇게 안국유황암 같이 큰 약으로 심장에 열을 떨어뜨려 정신을 돌아오겠냐고 쓰고, 한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인중에 침 나가지고 정신 돌아오게 하고, 뇌관 따고 후계, 백회, 그리고 정신 번쩍 들어오게 하고, 안국 썼어야죠. 의사가 아니에요. 의학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정조가 인삼 먹고 죽었다고. 네? 뭐 인삼 가다 보면 유일하게 써도 될 약은 인삼이었어요. 왜 그러냐? 허실의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가,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 봤을 때는 의사 아니에요, 이거. 그냥 처방 좀 몇 개 아는 사람이지 의사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한로와 허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지금 한의사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삼 먹고 죽었다 그러는데, 인삼 설명을 하죠. 고름이 잡힌다는 것은 고대 할아버지도 세균 감염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독이라고 봐서 강력한 해독제를 쓰고 바로 짜내라고 돼 있어요. 항전액이. 세균 감염이 심하면 엄청 열이 나죠. 이게 본래 열이 있는 데다가 세균 감염이, 지금 제가 사랑니가 한 번 더 났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엄청 너무너무 열이 나고 아파갖고 막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이 염증이 심하면 엄청나게 열이 나요. 도끼가 아주 기술을 부리는데 전기와 사기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은 고열도 날 수가 없어요. 싸우질 않으니까. 그냥 시름시름 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땐 보호해야 돼요. 죽어가니까. 근데 보호하는 약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고름은 즉각 배출해야 돼요. 황제에게 나왔어요. 즉각 배출해요.
아유, 왕이 고름 빼자는데 한의사 몰라. 어떻게 될지를. 황당한 날. 살이 썩어지고 올 정도인데 여기다가 계속 보안약을 쓰니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할 이걸 개념이 없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한의사입니까? 허실의 개념도 없어. 한러의 개념도 없고 허실의 개념도 없어. 한의사 아니에요 이거. 자기 김영경이 말대로 자기 100% 독학해서 돌팔이들이죠 처음. 근데 괴이한 돌팔이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황제내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짱워즈 치슈아 우리 몸에 고열이 나면 기가 쇠퇴해져. 샤오호치 짱 우리가 어린애들 열이 나죠. 건강한 애들 그걸 여기서 작은 열이라고 본 거예요. 적당한 열 몸에 지금 막 대사를 잘하는 거 그러면 기가 자꾸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엄청난 열이 뭐 40도 41도 넘어가면 기가 쇠퇴해져. 짱어 강한 열은 우리 몸에서 강한 열이 나면 기를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기가 세잖아요 진짜. 제가 그렇게 심하게 열이 나고 통증이 오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20살 때도. 기는 뭐를 먹어요? 기는 어떻게든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는 샤워 정상적인 열이 났을 때 그걸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황제는 이 말뜻을. 그런데 짱어 막 고열이 나는 거는 우리 몸에 기를 흩어뜨리고 이런 정상적인 열이 있을 때 기가 상승된다.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막 기가 나오잖아요 어린들. 그래서 껴안으면 좋잖아요 우리 같은 나이도. 어휴 그런 열이 여기서 소화라고 한 거예요. 짱화는 병적인 열인 거예요. 병적인 열은 뭐를 먹어요? 기를 먹죠. 기운이 없어요. 하도 열이 나면 통증과 열이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막 쇠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열로 기가 상하였으니 기를 먹어버렸으니까 열이 심한 열을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인삼으로 기를 유일하게 맞는 약. 그러나 뭘 썼어야 돼요? 강하게 해독하는 약을 썼어야죠. 거기다 인삼 하나만 더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인삼으로 준 건 아니에요. 다른 쓰잘데기 없는 모든 보하는 약들이 문제다. 이거 왜 되는 왜 어떻게 고칩니까 이 나라를? 국민들은 이 약들 또 쓸 거예요. 이 약들 또 쓰는데 이 약들을 갖고 가서 의료 소송이 안 돼요. 잘못돼도 죽어도. 왜냐면 거기 독약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뭐다 그냥 풀뿌리인데 뭐 어떻게 그거 먹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사상학으로 죽은 사람 수두룩하다. 잘못된 사람 수두룩하다. 한국 사회에서. 나는 주변에서도 알아요. 미국에서 공부한 한의사와 한국에서 공부한 한의사가 같이 근무하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늘 내가 죄인이요. 내가 공부 못해서 죄인이요. 하면서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해요. 환자가 많아요. 침이 잘 들어요. 한국에서 한의사 진짜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더 잘못돼. 오만 방자를 떠면서 보는 환자보다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사상으로 쓰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못 깨닫고 있다고. 외과적인 질환을 따로 보는 체계가 중국에서 개발되어 왔죠. 그렇지 않아도 외과 뭘로 죠 동의보감 옹저편에 보면요. 선망활명음, 청렬소득음, 강명들 자신이 진 대종신분에도 옹저편에 선명활명이 연결패독선이 있어요. 이런 찬약을 중심으로 썼으면 아니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강명일 본인이 제정신분 썼어요. 거기 옹저편에 보면 이런 좋은 방들이 있어요. 연결패독선 같은 경우. 청렬 해독한 약들. 거기다 기운이 들면 거기다가 인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감의 방식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책 썼는데 옹기 종기 아니에요 종기. 아니 왜 안 써? 그 책은 어떻게 쓴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거야. 자기가 책을 썼는데 옹저편에 거기 옹저편에 여러 방이 있어요. 더원약들로 된 방도 있어요. 그걸 음절하고 그래요. 그걸 알 수가 있나? 허실 한러를 모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허실이 다 섞여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병이 허와 실이 이 정조도 나중에 많이 지쳤어요. 그럼 당연히 인삼 써야죠. 그러나 보하는 약만 쓰면 안 되죠. 확 불이 붙어버리죠. 당연히 공격하면서 보사병영. 네? 허실이 착 잡힌 보사병영해야죠. 한열이 섞여. 한열 병영해요. 뭉치고 막힌 게 같이 있어. 그러면 여러 개 끼고 내려. 반화사심탕을 배울 때 방제 시간에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약을 쓰는 것들을 방제 시간만 제대로 그러니까 한약 본초학과 방제약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미 처방의 기초가 다 서요. 중국에서 1학년 때. 기본 중에 기본이 한노와 허실이에요. 자, 허실이 첩첩. 이 반화사심탕이 아주 재밌는데요. 자, 인삼. 이 인삼과 자감초, 이 대추가 뭐예요? 다 포하는 약들이에요. 인삼은 특히 좋은 게 뭐냐면 기를 보호할 뿐 아니라 대보원계질 뿐 아니라 진액을 보여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열병에는 무슨 잠을 쓴다? 여기 서양삼을 쓰죠. 서양삼은 열이 없어요. 정조가 썼으면 서양삼을 쓰는 것이 100점이에요. 당시에도 한국에 서양삼이 있었을까요? 1800년인데 중국엔 있었어요. 자, 황년 황금은 대표적으로 그 청열 조습해 준 약이죠. 이거는 황년은 상초, 황금은 중초. 그래서 건강과 반화는 더운 약으로서 뭐예요? 네? 이건 이 황금과 반화가 건강 반화하고 생강이 합쳐서 뭐예요? 한성 구토의 대표적인 쌍대약이에요. 구토를 잡아. 지금 한노병영이 좀 하리하면 설사하면서 구토하는 사람. 토사강난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토를 잡아주는 거는 황령과 황금으로 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그래서 쿠지양이에요. 네? 쓴 약으로 아래로 내려주고 위로 토하는 걸 큰 걸 안 내려주고 아래로 내려는 건 이 위에 뭉쳐있는 그 비증을 여러 제껴 버리고 허실이 있으니까 보살을 하고 한노가 있으니까 뭐예요? 착한 한열 천약과 더운약 같이 썼잖아요. 아주 유명 보사병영 한열병영 신카이 쿠지야 아니 뭐 30년 됐는데도 안 잊어먹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작용하는 거다. 그러면 이때 뭘 합니까? 처방할 때 허실을 모든 병이 실증만 있고 허증만 있는 건 쉽지 않지. 허실을 같이 쓸 수 있구나. 한로를 같이 쓸 수 있구나. 뭉치고 막힌 여러 가지 작용을 같이 쓸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도 종기가 걸렸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골프를 쳤는데 뭐가 따끔하게 물었는데 그거 신경 쓸 새가 있어요? 그 잔푼 저녁 내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쳤죠. 그리고 뭐 수영도 좋아하니까 수영도 다니고 뭐 여기 수영물이 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뭐 술도 먹고 뭐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목이 안 들어가는 뭐야 그 집사람 여기 무슨 상처가 보여. 근데 잡히는 거 보니까 계란만한 덩어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말로 근이 생긴 거죠. 딱딱하게. 근데 더 심하면 좀 곱는 거죠. 제가 쓴 방일 거야 아마 지금 다 그런 거 뭐 내가 직접 써서 이게 스미아 용한 당에서 은화, 현삼, 당기, 생감추를 기본에다가 연겨는 항상 이런 청렬에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은화 연겨. 그래서 대량으로 써서 광범위 항생제. 그다음에 포고용인가요? 포곡링인데 같이 해독작용 강한 거죠. 현삼을 해독하면서 음을 보여주고 생감초는 해독작용 아주 강하죠. 당기는 늘 말하다시피 혀를 잘 돌려줘야 되니까요. 아니면 혈이 썩어요. 그게 고름이에요. 한의학적으로는. 돌면 썩을 새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단피 적자객은 피를 차갑게 하는 약들이에요. 활렬해지고. 이 페모와 모르를 뭐 했었겠어요? 이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준다. 무슨 약으로? 짠 약으로. 여러분이 그 어른들이 집사람이 김장할 때 뭐예요? 소금 뿌리잖아요. 그럼 탈수되니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똑같하냐고. 이 페모와 모르는 대표적으로 이런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줍니다. 승마 시오는요? 승마는 해독장애가 아주 강해요. 시오는 또 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걸 또 풀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약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잖아요. 지금 상부 아니에요. 목에. 인기영약이죠. 그 약을 만들어 일주일도 안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저희는 가루약이잖아요. 가루약을 처방해가지고 그냥 가루약을 하면 잘 안 올라가서 그걸 뜨거운 물을 끓인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걸 녹였어요. 살짝. 거기다 바세린하고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잘 녹아갖고 잘 됐겠죠. 그래갖고 그걸 여기다 부르고 난 다음에 가즈 붙여서 그냥 끝난 거죠. 아니면 아마 내가 그때 계란만한 덩어리였으니까 갔으면 항생제 엄청 먹어야겠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네, 그냥 끝나버렸어요. 나는 그때 나이가 나도 60다 될 때예요. 그리고 난 정조보다 나이도 많고 여기 목은 굉장히 위험해요. 경동맥으로 바로 사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뇌로 바로 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 뭐 병원에 뭐 누구도 병원에 저보고 가라고 할 사람이 없죠. 제가 무슨 소리야? 죽으면 죽는 거. 내가 한의사인데. 네. 이건 한국에 있을 때예요. 한국에서 잠깐 있을 때 연대 호텔인지 무슨 뭐 광고도 하러 가면 하는데 연대 선배가 저 어느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고 있었는데 찾아왔어요. 후배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 아니 뭔 일이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복숭아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다리가 있으면 여기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진물이 나와드리는 거예요. 둘둘둘둘둘둘둘. 그래서 병원에 갔죠 당연히. 그래서 외과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상처를 이렇게 저기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소독을. 그리고 뭐 항생제를 주고 있는데 항생제를 먹으니까 몸은 처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점점 진물이 더 많이 나오고 갈 때마다 이 상처 부위가 이 상코라는데 입구가 점점 커져가지고 한 달, 두 달인가 석 달 됐는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 껍데기가 저기 복숭아뼈 위에 껍데기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물이 줄줄 나고 가면 그 속에까지 다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이게 다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뚫어진 거죠. 뭐 소독가 다 떨어지고 진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갖고 뼈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숭아뼈가. 근데 이제는 계속 두세 달 동안 항생제 먹고도 안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몸은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는데 아니 후배님 생각 여기 수술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잠깐 다리 자를 것 같아가지고 아유 선배님 후배님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유 전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 곳은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선배님 후배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진료 보고 못 보고 뭐가 중요합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각서를 받았어요. 절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죽기 살기로 원해서 내 치료한다. 사인하시고 사인하고 봤어요. 양화탕을 썼어요. 다 더운 약이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찬약이거든. 차서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집이 비어가지고 차면 어떻게 가면 물기가 차죠. 우리 몸에 이 사람의 수액대사가 그냥 저절로 넘치나는 거예요. 양기가 부족해가지고 물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종기나 외과적인 질환에 쓰는 게 양화탕에 있고, 숙지황, 예, 더우면서 음을 보하는 약이죠. 육미의 대표 육괴, 아주 더운 하초를 도와주는 더운 약이죠. 마황, 말할 것도 없이 체표의 찬 기운을, 물 기운을 다 땀으로 말려버리고 통하게 하는 거죠. 녹각교, 기운이 약한 것을, 예, 신장의 양기를 돋구는 대표적인 약이죠. 녹각, 녹용, 백계자, 담을 돋구는 약이죠. 생강탄, 예? 그래서 외과적으로 이 출혈이 나갖고 이런 거를 더운 약으로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생감초, 독을 제거하죠. 이거 먹고 뜸을 떴어요. 여러분 뜸 뜨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뜸을 떠야겠죠. 왜 그렇게 써요? 지금 이 사람은 한증 아니에요. 한증이고 수증, 물증이고 물이 넘치는 증이고 당연히 뜸을 떠야죠. 뜸을 떠주는데 어디 뜨냐? 황진학경에 보면요. 세로 슈에럴 편 61편 그 당시 황진학경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의대선들한테 그 물기가 넘치는 곳을 잡아주는 혈자리가 57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뜸을 뜨는 거예요. 그 수지침 뜨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성 많이 들였죠. 그거 귀찮거든요. 전 단순 노동인데 그 혈자리 다 잡아가지고 그거 떼주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후배님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항생제로 상하고 뭐 몸이 그러니까 워낙에 약해. 그러니까 양기가 선생님 오늘 저녁 점심 후배님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무슨 점심을요?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요? 아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고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아,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후배님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죠. 괜찮겠어요? 정말 그 짜장면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뭐 이젠 다 소화시키고 먹을 것 같고 몸도 기운도 돌고 몸도 산뜻하다고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진물도 거의 안 난다고. 그리고 짜장면 먹고 다음 주에 왔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잘 소화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다 끝나서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형상을 보거나 체질을 봤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 다리 잘라거나. 그래도 사상 체질인 약 가지고 재판 걸면 아무것도 재판이 안 걸려요. 독약은 없으니까. 환장할 일이죠. 제가 이 나이에 변호사 시험을 보겠어요. 말 못하는 한국 환자분들 수두룩할 거예요. 응? 여학생이 이게 뭐 작년에 유학을 와서 영어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식욕도 없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는 걱정이 막. 그 집에서 돈 받아갖고 유학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영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너무 스트레스. 예? 근데 더군다나 며칠 전부터 하혈이 시작하는 거예요. 막 팍팍 피가 쏟아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양방병원 하자 돈이 엄청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하라고 했더니 자기 친척인가요? 못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통통하게 살이 찐 여자생이. 어떻게 변증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년을 변동해보고 허시를 변정해보세요. 네? 이 사람이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기존에 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변증이 되나요? 자, 우리가 알 거는 변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죠. 그냥 변증이라는 거예요. 진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 한의학적 이론이
개론서부터 오장육부 이론부터 해갖고 장상론부터 해갖고 쫙 들어오는 겁니다. 집중을 해. 그래갖고 딱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감기 울거리죠 이거. 예? 너 감기가 울게 되겠구나. 예? 관울. 예. 식욕도 없고 소화하고 안 돼. 이거 뭐예요? 그래서 간이 비를 쳤구나. 예. 비시죠. 뻔한 거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럼 뭐 이게 예? 심시 이제 막 두근두근 무섭겠죠. 이제 낙제하거나 아니면 투스거나 돈을 받아서 유학을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혈이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부정출혈에 대한 그러니까 혈증에 관해서 뭐가 있냐면 방지약을 하다 보면 이걸 방제변증이라고도 해요. 귀비탕 해가지고 귀비탕 중에 귀비탕이 뭐예요? 심피양어죠. 저희는 그렇게 외워요. 변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귀비탕증이다. 심피양어다. 비장이 하여튼 나쁘지 않냐. 그리고 감기 울결로 인해서 감비 불화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례다. 예, 감비 불어. 예. 그러면 감비 불어면 소요탕이나 소시오탕이에요. 그리고 심피양어면 귀비탕인데, 자 여기서 하혈이 있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온 두증은 하혈 때문에 온 거야. 부정출혈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 소요산은 감비 불어지만 출혈증에는 별로 쓴 적이 없어. 소시오탕은 감비 불어에 쓰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출혈. 귀비탕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귀비탕에 비부통시에 출혈. 비장의 기운이 약해가지고 통혈이 안 돼갖고 예? 출혈이 있는 중에 모두 쓸 수 있다. 예? 심피양어 지금 심피양어인데 출혈을 해. 특히 비장이 아주 약해. 비부통혈이에요. 아주 소화기 같은 게 약하면서 부인네들 중에서 막 먹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데 멍이 잘 드는 사람, 그게 비부통혈이에요. 비장의 기운이 약해서 혀를 못 잡아. 이게 한약 개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어디 나와요? 황전에게 나오는데 한약 개론에서도 비부통혈을 가르쳐 비장의 기능을 가르쳐 5장 장상론에서. 그러니까 한약 개론을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그럼 또 방지약을 완벽히 하면 비부통혈이 있지. 비비탕.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비장도 약하고 잠도 못 자. 심장도 불편해. 비비탕.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데 감기 울결이 된 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는 출혈인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네?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원인은 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잡는 방에 감비 불화를 잡아주는 대표적인 방이 소요산과 소시오탕이에요. 우리는 다 소시오만 알았어요. 소시오는 감과 비위를 동시에 하는 거죠. 백출과 복령으로 비위를 강화시켜주고 당기와 작약으로 간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시오로 감기를 응결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박하로 기운을 살짝 소통시켜주면서 감초로 제약을 조화시켜주는 약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일수록 소화계통이 트림하고 뭐 안 좋고 그럴 때 많이 쓰면서 저 같으면 그럴 때 스트레스 심하면 목통을 30g. 소시어탕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소시어탕의 약을 보면 뭐예요? 하나는 간은 반은 뭐예요? 간에 작용하고 반은 위에 작용해요. 인삼, 생강, 뭐예요? 대추, 감초 다 비위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감비불화에 소시어탕 더 맛있어요. 소화계통은. 그런데 소시어탕은 뭐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생리할 때
상한에 걸려서 추웠다 더웠다 하고 그러면 바로 소시효탕 쓴다. 즉 소시효탕에 뭐와 밀접한 관계 있어요? 자궁하고 밀접한 관계.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비부통열의 출혈로 기비탕을 쓰지만 감기울교를 또 풀어줘야 된다. 원인을. 감기울교는 소요산보다 소시효탕이 낫겠죠. 왜? 자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작방의 원리. 소시효탕하고 기비탕 썼어요. 다음에 또 약을 지러 왔어요. 보름쯤 맞았는데 3일 만에 출혈이 멈추고 소화기계통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몸이 너무 좋다. 그 한국 집에서 올라가고 5째를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어서 몸이 보여요. 출혈증인데 이 여기에 체질을 고칠 수 있는 거 없어요. 형상으로 통통한 사람인데 뭘 쓰겠어요? 통통한데 벼랑 갔네? 스트레스가 유아가 스트레스가 크면 생긴 병인데 통통하니까 스물 제거한 약을 쓰나요? 웃긴다는 얘기예요. 병을 보자. 병 번증하는 게 아무런 우선 뭐를 중요해라. 한너를 알아라. 그 다음에 허시를 알아라. 이 아이가 지금 뭐가 문제야? 코피 어린애들 자주 와요. 코피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요즘엔 뭐 그렇지만 처음에 여기 한의원 내가지고는 뭐 하루에 보통 20명 40명씩 여자 환자분들이 2, 3년간 왔었으니까요. 지금은 여기도 엄청 많이 한의원이 늘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조용히 지내니까요. 그때 너무 환자들 많이 고쳐갖고 책도 쓸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코피가 나온 지 2년이 넘고 처음에 몇 개월에 한 번씩 피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10일에 한 번꼴로 나오고 양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코가 막혀 있는지는 이미 1년 됐는데 콧물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코가 많이 불편하고 코앞이 가렵고 식사 대표는 특별한 이상 없다. 잘 논다. 뭘로 변증하겠어요? 어떻게 변증하겠어요? 같은 치료 중에 어린아이가 커피를 흘려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커피는 병원에 가면 다 지져져요. 코를. 그런데 그 코피는 지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터지는 것 때문에 다른 데가 또 터지죠. 고점막 전체를 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의사한테 와야 돼요. 이 간조망이라고 하는 중국 근대, 현대, 근현대에서 예? 얼비인후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한의사예요. 저는 모든 분야에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쓰루가 사유가 막히면 책을 참고합니다. 어떤 방이 더 좋은 게 있을까? 지금 차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서 찾을 수 없죠. 여기 보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폐의 열이 코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한약에서 폐의 기는 어디로 나온다? 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의 기는 어디로 나온다? 눈으로 나온다. 비위의 기는 어디로 나오냐? 입으로 나온다. 심장의 기는 혀로 나온다. 신장의 기는 귀로 나온다. 이런 항제, 그러니까 한의학 개론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 한의학의 기본 사유 방식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백산, 쌍백피, 디굴피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석고, 패모 이렇게 쓰고, 예? 그래서 생지하고 백목원 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피를 뭐 차갑게 해주는 약, 뭐 적작이나 돌려준 약, 이게 황금이 상초에 쓰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살짝 폐에 음을 보였어요. 이게 폐의 음이죠.
예, 이게 쌍백피 폐에 열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기침도 멈춰주고요. 그래서 열이 심하고 기침하면 쌍백피 디글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섞어 넣어갖고 열 떠뜨리고 섞어 대용량 30g 이상 50g 예? 섞어와 지모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이죠. 그럼 폐열이 떨어지면서 기침도 금방.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폐도 약해 보인다. 그러면 또 보호해주는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맥동이 폐의 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이죠. 오미자 폐와 심장이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여름에 더위 먹을 때 쓰는. 반피와 적자각으로 뭡니까? 늘 말이죠. 피를 차갑게 해갖고 피를 돌려주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출혈력에는 모든 출혈증은 대부분 뭐예요? 피가 뜨거운 거예요. 피가 날뛰는 거예요. 피가 날뛰니까 터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피를 차갑게 해줘야죠. 생쥐약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차갑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이죠. 네? 쌍백피, 황금, 네? 이걸로 뭐예요? 폐를 차갑게 해줘. 폐에서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내경에 보면 양이 강하면 양을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음을 보여서 밸런스를 맞춰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유 방식을 황제내경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열이 강해. 그럼 열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맥동하고 한련추가 뭐예요? 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쥐왕도 마찬가지고. 백목은이 뭐예요? 지혈약 중에서 찬약이에요. 지혈약 중에서 더운 약 쓰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약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지혈약 중에서 찬약인데 백목은은 뭐예요? 특히 상초에 많이 써요. 폐와 위에 열로 출혈이 있을 때 한 지혈작용이 적어. 이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를 저는 이렇게만 있어도 이거 방 어떤 사람한테 쓰면 되고 어떤 사람한테 쓰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중간 이런 책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는 이런 책들을 각각에 있어요. 당뇨병, 피부병 중에서도 무슨 뭐 아토피 피부병에 뭐 전문방 전부 이 책 자체 그냥 방이에요. 방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한테 쓰면 되고 어떤 사람은 뭘 보고 약성을 보고. 그 약성 공부를 잘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 약성 공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헐크 어렵지 않다. 결코 무슨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게 사냐가 아니다. 자, 아주 얼마 전에 왔어요. 2월 달에 아이가 왔어요. 이 환자분 때문에 오늘 방송이 늦을 뻔했어요. 이분이 1시에 온다고 해놓고는 1시 50분까지 하려는 거예요. 나 2시에 방송해야 되는데. 아이가 워낙 좋아가지고 또 한 첩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찾아갔는데 보면 뭐냐 보죠 한번. 최근 한두 달 동안 코피를 자꾸 흘려요. 그리고 감기가 오는 횟수가 잦아져요. 점점 감기 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럼 벌써 뭐예요? 위기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늦게 자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날 새벽에 코피를 흘려요. 자 보세요. 코피를 흘리는데 힘들게 활동을 많이 했거나 늦게 자면 그 다음 코피를 흘린다. 찬바람을 쐬고 나서 새벽에 코피가 베개에 흥건해요. 네. 최근에는 한 달에 1번씩 났는데 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자주 온다. 편식을 하고 고기는 절대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면만 먹어요. 뭐 라면이라든지 뭐 국수라든지. 감기가 날만하면 어제 감기가 심해서 콧물, 배 아프고 열나고 기침, 머리도 좀 아팠다. 대변은 오케이.
소변은 과민성 빈뇨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과민해요. 예민한 거예요. 잠은 아주 잘 잔다. 체력적으로 뭐예요? 힘든 것 같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스타일로 커피가 걸리고 아이가 밥을 전혀 잘 안 먹고 편식하고 국수나 먹으려고 하고 잘 먹지 않고 쉽게 감기 들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면 커피 확 쏟아지고 한러 허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절대 이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러 허실에서 지금부터 연습해. 그러니까 의한책을 자꾸 봐. 원하면 지금 아주 싼 가격에 황제내경 강의가 그냥 유튜브에 그대로 떠 있어요. 학력세 최초로 조문 강의 전체가. 상한 논두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변증해 보시고요. 다음 7분 때요. 5시 4시 57분이니까 언제 해야 되나요? 5시 7분이요? 그때 다시. 안녕하세요. 달빛 단위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달빛 유튜브 중의학 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정식 그 한의과 대학을 개설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달빛 유튜브 중의학 대학을 개설하여 북경 중의학 대학에서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과 5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한의학 전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도 북경 중의학 대학의 한의학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지금 생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다 알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 뭐 중풍이 걸린다든지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중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잖아요. 그 진정한 정통 한의학을 이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3000년 동안 발전시켜온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물론 한국의 한의과 대학은 비교조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코 살면서 과장이나 헛봉을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이거나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경제적인 제약 없이 진정한 한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업로드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가입하시면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혹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건강을 지키고 같이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다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런 일과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단위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